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9시 더킹 방송의 우라노스 이모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또, 이 시장, 역시나 조금 재미없는 모습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한참 평창 올림픽이니 또는 내지는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이야기들도 오가고 있으면서, 많은 이슈들이 오가지만 사실 지수가 우리 시청자분들 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좋은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상승하면 하루 조정 나오고 하루 상승하면 하루 조정 나오고 참 워낙 예상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 예상 밖의 체감적으로 좋지 못한 장세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아마 좀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이 재미를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지는 지금 현재 계좌가 손실이라도 현재는 내 종목이 손실이라도 이 더킹 방송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계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른 방송보다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슈와 해당 기업들, 해당 종목들의 최저점 매매 공략 방법을 또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더킹 방송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 어떤 이슈에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수익 날 수 있을지 잠시 뒤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이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종목들 있죠.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생각보다 잘 가지 않는다.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또 생방송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종목들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또 파이팅 있게 이 더킹 방송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이 더킹 방송의 문을 열면서 좀 시작을 하겠는데 사실 하루하루가 워낙 참 급변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어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3.2%대의 급등,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급등의 장세가 연출되다 보니 야, 이제는 정말 주식하기 다시 좋은 시장이 오는구나.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오늘 사실 장중 흐름 보니까 쉽지는 않았었죠. 자,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시장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봐야 될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화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다라고 한 줄로 좀 표현을 했는데, 자, FOMC 의사록 공개, 글쎄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우리 이 주식시장 10년, 20년, 소위 말해서 좀 막말로 표현을 하자면 주식시장에서 10년, 20년 굴러먹은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FOMC 의사록이 벌써 이번 주에 일정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자,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시장보다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군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하나하나 시장부터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의사록 공개. 자,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은 사실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서 휴장입니다. 휴장이다 보니 이 바로미터로 볼만한 지표가 없어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미국 시장이 만약에 개장됐을 때 조정을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한 약간 경계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또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 최근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문제가 뭐였죠? 바로 국채 금리의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역시 이번 주에 있는 FOMC,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연준 의장이 어떠한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 시장이 상승 내지는 하락으로 방향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화면 보면 지난 2013년, 자, 과거의 코스닥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13년 6월 달에 FOMC에서 버냉키 의장이 갑자기 국채 금리에 대한 발언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앞으로 좀 축소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잠깐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6월 19일이었는데, 자, 6월 19일이 언제였느냐? 정확하게 이 지표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2013년 6월 달 연준 FOMC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증시가 장중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이후로 몇 거래일 동안 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당시에 보면 이 2013년 6월 바로 6월 25일 날 이때 당시에도 자, 여기 옆으로 조금 옮기겠습니다. 자, 요때 당시에 장중에 코스닥이 5.8%대의 급락까지도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이번 FOMC에서 양적 완화냐, 긴축이냐에 대한 이런 발언들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회복을 할 것인가, 이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FOMC 이후에 시장이 저점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상승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때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크게 출렁거리면서 지수가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시장이 또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이 코스닥 시장도 다시 돌아가다 보면 제가 이때 당시에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다만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고, 반등이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고, 이번 주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상승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점 구간을 올려가는 과정이지만 내일장도 잘못하면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이 박스권 장세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요 구간대에서 지수가 크게 급락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크게 상승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좀 최대한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추가 매수 내지는 저점에서 신규 매수 기회를 잘 노리신다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FOMC 결과 나왔을 때 그때 좀 크게 베팅을 해도 될 만한, 저는 저점 기회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여러분들 베팅을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상승장이라기보다는 박스권 장세입니다, 여러분들. 박스권 장세. 그동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사실 수익 내기 너무나 쉬운 장세였습니다. 왜?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사도 수익 내기는 참 쉬웠던 장세인데, 상승장에서는 아무 종목이나 오릅니다. 하지만 박스권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수익 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증시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손실을 본다. 하지만 박스권 장세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수익 보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상승장은 아무 종목이나 올라가지만 박스권 장세에서는 상승 종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장 이슈가 강한 종목 내지는 그만큼 향후 예상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센 종목들을 선침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 대부분들이 사실 수익 내기도 쉽지 않고요. 하락장이고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요즘은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자꾸 추격 매매, 고점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거는 올라갈 종목이 뭔지 모르다 보니 당일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매매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수익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올라가는 종목 추격하셨다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내지는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우라노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죠? 눌림목을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눌림목이라는 건 급등의 단서가 됩니다. 상승을 시켰다가 눌림목 나왔다. 자, 언제까지 하락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식은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 나오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눌림목이야말로 급등의 단서. 자, 이 급등의 단서만 찾아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한 종목 보면서 눌림목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종목 다산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일단은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산네트워크스, 자, 무슨 종목이냐? 일단은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평창 올림픽에 가장 수혜를 볼 만한 업종,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게 바로 5G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주에는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서 바로 남북 경협 이슈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강의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게 바로 남북 경협주와 그 다음에는 수소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드렸던 게 바로 이 5G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TV로 올림픽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옵니다. 이 광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현대차의 바로 넥소라는 자동차고요. 두 번째는 5G 통신에 대한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5G 평창 올림픽 수혜 테마입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이 다산네트워크스 앞전에 이 5G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그만큼 많이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아래 하단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파고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1월달, 2월달 요 사이에 하락장, 일시적으로 조정장 때 역시나 다산네트워크스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라는 세계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이라는 숫자. 자,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또 하락을 하는 패턴. 그러니까 결국은 이 3이라는 숫자, 3파라고 하죠. 3파라고 하는데, 이 3파가 나오고 나서 보통은 주가는 바닥을 찍습니다. 3파가 나오고 나서 특히나 아래 꼬리를 길게 다는 캔들이 나온다. 요거야말로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 보통 단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자, 역시나 이 종목 바닥을 찍고 나서 바닥 구간에서 쌍바닥 만들어주고 주가가 상승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급등 초입 구간, 하락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눌림목에서 반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쌍바닥 패턴 확인하시고 3파 확인하고 쌍바닥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매수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오늘장에도 이 다산네트워크스 6%대 급등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겠느냐? 당연히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은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다산네트워크스 지금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셨다가 여러분들 매수 구간을
노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일봉상 급등의 초입 구간 설명을 드렸는데 요 구간이 사실 주봉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봉상에도 역시 앞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아래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 자,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직전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준다. 요게 보통은 단기 바닥입니다. 단기 바닥. 자, 단기 바닥 만들었습니다. 단기 바닥 만들었으니 당연히 앞전 상승 구간만큼 재차 상승이 나올 거고 요런 식으로 구간이 만들어진다. 자, 여러분들 요거 뭐죠? 요거 뭘까요? 자, 요게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너지는 순간 주가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헤드앤숄더의 이 초입 구간 충분히 포착만 하셔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간에 장세 무관하게 급등전 선침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산네트워스라는 종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유비쿼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비쿼스라는 종목도 역시 5G 장비주입니다. 5G 장비주. 뭐 다산네트워스도 그렇지만 유비쿼스 역시나 5G의 장비주입니다. 자, 오늘 뭐 유비쿼스도 장중에 거의 4%대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뭐 거의 주가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앞전에 이제 5G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됐었고, 평창 올림픽 개최가 되면 역시나 이 5G가 수혜를 볼 것이다. 또 내지는 국가 차원에서 이 5G 상용화를 조금 더 빨리 하겠다라는 테마로 그동안 주가가 상승을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상승 나오다가 추세선으로는 이 중기 추세선 라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25,000원이 이탈되는 순간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투자자 분들이 앞전에 매수를 못 하시다가 대부분들이 올라가다가 아쉬워서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맞아요, 저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저점 매수를 못 하시기 때문에 계속 망설이다가 항상 고점에서 매수합니다. 자, 근데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이 추세선이 이탈되면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소위 말해 물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손실을 보시면서 요 구간 언젠간 반등 나오겠지 하고 버티시다가 결국은 이제 못 버텨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요런 구간에서 손절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 못 하신다, 고점 매수를 하셨다, 충분히 벗어날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애초에 매수를 하지 말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땡큐죠. 자, 그러면 저점 매수를 어떻게 하는가, 내지는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종목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N자형 패턴으로 상승을 하다가 위에서 쌍봉 그리고 이제 베어마켓 나오면서 주가가 아래 하단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자, 쭉 내려오다가 장기평선 이 121선, 자, 이 장기평선 121선이라는 건 보통은 지지라인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 장기평선의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다는 캔들이 나왔다는 거죠. 아래 꼬리를 디디면서 121선 지지받고 반등 나온다. 보통은 이런 구간대가 단기 지지라인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 지지라인을 확인을 해봤더니 앞전 이 저항대 부근이라는 겁니다. 저항대 부근이 이번에 지지라인으로 받쳤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에서 지지받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자, 다시 좀 그려야겠습니다. 자,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아래 하단으로 쭉 내려오다가 요 구간에서 반등 나오고 다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다. 자, 여러분들 요거 뭐죠? 지지를 받고 상승했다가 다시 지지를 받는다. 자, 하방 지지 라인이 상당히 견조하다는 겁니다. 하방 지지 라인 상당히 견조하고 요 구간에서 바로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입니다. 자, 쌍바닥 만들었을 때 바로 직전 전고점 돌파하는 순간이 제가 이런 구간대가 바로 주가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의 매수가가 저 위에다. 그러면 쌍바닥 만들고 주가가 상승하는 순간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춰서 충분히 단기간적으로 이 종목을 상승을 노리면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혹시나 나는 이 종목을 그러면 이 위에서 매수를 했는데 아래 하단으로 쭉 내려가서 너무나 걱정이 많았다. 쌍바닥 찍고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통해 추가 상승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요런 전략까지 펼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유비커스라는 종목도 오늘 뭐 상승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사실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솔리드라는 종목 역시나 5G 장비, 5G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역시 지금 상승을 노리고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해 두셨다가 어느 구간대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구간대인가, 우라노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목 이후에 반등 구간, 자, 포착된다. 당연히 공략을 하셔야 되고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장중에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5G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결국은 이 평창올림픽 테마들,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이슈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지금 하락이 나와도 또는 상승을 못하는 박스권 장세가 나와도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는 매매 방식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이 주식시장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 본 결과 상승장에는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는 결코 좋은 종목, 뭐 무슨 종목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그때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시세가 셉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분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한 종목들이 뭐였죠? 지방선거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뭐 역시나 지금 정치권에서 또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책 테마주들이 역시 또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써니전자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써니전자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다들 이제는 무슨 테마주인지 아시죠?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 대선 때 내지는 지방선거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때만 주가가 상승을 하는 종목입니다. 자, 지난 우리 2017년, 그러니까 2017년 때도 당시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선 이후에 물론 이슈가 끝나면서 폭락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 지방선거 내지는 정책 테마주들이 해당 이슈가 있을 때는 해당 다른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셉니다. 자, 하락장이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선거 이슈가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오늘 장에도 이 종목이 그냥 상승하길래 추격 매매 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 듭니다. 자, 물론 오늘 상한가가 나와서 추격 매매에도 수익은 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3% 5% 먹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 5% 먹으려면 차라리 은행 적금을 합니다. 정말 주식으로 크게 수익을 내고 내 계좌 수익이 크려면 이런 종목들을 급등 전에 선취매를 할 수 있는 매매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올라간 종목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급등전 선침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급등전 선침해를 할 수 있는가? 단서가 있냐고요? 단서 있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전에 이미 지난 10월 달부터 한 차례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12월 달 당시에 주가가 약간은 부진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폭이 앞전 상승폭보다는 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상승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오고요. 눌림목 이후에 약반등이 나왔지만 앞전 상승보다는 뒤에 상승의 폭이 작습니다. 자, 상승이 컸다가 작아지고 점차 수렴한다. 수렴하면서 눌림목 나온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요? 눌림목은 급등의 단서라고 했습니다. 자, 눌림목은 급등의 단서. 자, 수렴을 한다라는 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과정이고, 자, 요 구간이 바로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우라노스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수렴 삼각형 패턴인 겁니다. 수렴 삼각형 패턴 만들고 나서 그냥 주가 상승이 아니라 수렴 삼각형 패턴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된 상승이 나온다. 여기가 바로 급등의 초입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장의 이 종목 써니전자를 추격한 사람들보다 급등전 초입 구간을 포착하신 분들의 수익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계좌 수익률이 아니죠.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돈 벌려면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한 건데요.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수익금은 분명히 여러분들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을 선침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하락장이 나와도 이 수렴 삼각형 패턴은 분명히 먹힙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수렴 삼각형의 똑같은 종목을 제가 다른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수소차로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자, 성창오투텍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물론 지방선거 관련된 종목은 아닙니다. 지방선거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수소차 테마주인데요. 평창올림픽 수혜주입니다. 자, 보시면 앞전에 주가가 자, 조금 땡겨 보도록 하고요. 앞전에 지난 7월달, 8월달, 9월달 엄청난 급등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이거 못 잡았어도 괜찮습니다. 앞전에 못 잡았어도 괜찮고요. 자,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자, 눌림목이 깊게 나옵니다. 상승이 높은 만큼 눌림목은 나옵니다. 상승이 깊은 만큼 눌림목은 나온다고 했죠. 자, 근데 두 번째 상승은 분명히 작습니다. 첫 번째 상승과 두 번째 상승. 자, 이평선들 수렴한다. 수렴하고 수렴하면서 뭡니까, 여러분들? 수렴하면서 수렴한다. 자,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바로 급등의 단서가 만들어지는 수렴 삼각형 패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렴 삼각형 패턴. 자, 수렴 삼각형 패턴 뒤에 뭐죠? 거래량 동반된 상승이 나온다. 거래량 동반된 상승이 나온다. 바로 여기가 상승 급등의 초입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기에서 1차 매수하고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앞전 수렴 삼각형을 이탈되지 않는다. 재차 지지받고 급반등이 나오는 패턴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1차 매수한 뒤에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방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요즘에 상한가 나오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의 패턴이 거의 대부분들 이런 수렴 삼각형 패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즘 시장에서 어떤 게 이슈인지 어떤 테마주가 강한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이슈, 이러한 테마 들어는 본 것 같은데 한번 종목들 쫙 보시고 아,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수렴 삼각형
급등 직전에 포착됐다? 공략만 하셔도 충분히 단기간적으로 20%, 30%, 4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계좌에 편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써니전자니 안내비니 이런 지방선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 테마 이슈가 끝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당 관련된 종목들 안랩, 써니전자 뭐 등등등 정말 많습니다. 에이테 뭐 말도 할 거 없이 정말 많은데요. 이 해당 종목들 중에서 그 다음에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수렴 삼각형에 정확하게 포착된 지방선거 관련주가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홍보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의 지금 참여 많이 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내가 답답한 종목들 문자 안 보내신 분들 아래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자,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종목들 내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나 안 간다,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생방송 시간 안에 전부 다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진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정말 급하니까 한 분 한 분 또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뒷번호 9672님의 종목입니다. 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매수가가 302,000원에 비중 15%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코스닥에서 이 거래소로 전환 상장을 했습니다. 전환 상장하면서 정말 놀랍게도 현대차의 시총을 따라잡았는데, 자, 이 셀트리온의 정말 이 비중이 정말 너무나 커졌습니다. 시장에서. 그만큼 셀트리온, 셀트리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야 이 세 개의 비중만 정말 시장에서 거의 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제약주들 정말 과도한 상승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제약주들이 실적을 동반한 상승은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들이 고PER이고 또 상당히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실 제약주가 신약이 하나 출시가 되면 나중에 이 신약 때문에 향후 실적이 이만큼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올라간 건데요. 근데 제약주가 그만큼 많이 올라간 만큼 시장이 하락하면 가장 많이 하락하는 종목도 제약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은 보수적인 매매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최근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많이 올라간 만큼 최근에 이제 뭐 조정도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저는 셀트리온이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구간대에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다가 또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까지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번에 주봉상 이미 한번 고점을 찍은 이후에 요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주가 흔들기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당분간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 구간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를 일단은 먼저 제시를 해드리자면 28만원 구간대를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미 크게 움직였다가 요 구간에서 한번 크게 흔든 구간이 있습니다. 자,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긴 캔들인데 여기 구간 무너지면 셀트리온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는 반드시 28만원 구간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28만 원대가 무너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조정줬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반등 나온다라면 해당 종목 33만 원대까지 단기간적인 이 목표가 잡고 가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1차 목표가 잡고 가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근데 사실 뭐 셀트리온이니 뭐 신라젠이니 또는 내지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약주의 대형주보다는요 중소형주들의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들은 이제는 점차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차라리 제약주의 중소형주 쪽으로 포트를 변경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뭐 종목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서 밀리고 있는데요. 자, 뒷번호 6184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키미디어 그룹이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1250원입니다. 비중이 20%인데 기다리면 매수가가 올까요? 라고 자 왔습니다. 자, 그럼 키위미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 키미디어 사실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과거에 사실 이 종목이 뭐 정책 테마주로도 연관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해당 기업의 실적을 잠깐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상으로 보면 이 키미디어가 지금 실적을 한번 뜯어봤더니 3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의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그만큼 좀 해당 기업에 대한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3년 연속 적자. 이거 다른 괜찮습니다. 그런데 3월달 뭡니까? 상패 시즌입니다. 상패 시즌.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 기업들 상장 폐지 심사 관리 종목으로 갈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 이 해당 종목의 실적이 개선되는 여지는 안 보이기 때문에 3월달까지 가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좀 단기간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자, 1250원이라면 이 과거 사실 주가가 한번 상한가를 갔을 때 아마 추격 매매를 하신 거라고 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날 상승하는 종목을 나는 사고 있다. 이거 정말 위험한 매매 방식입니다. 물론 해당 종목이 상한가 가면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다가 갑자기 윗꼬리가 크게 떨어진다. 물리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추격 매매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1250원까지는 좀 오기는 어렵다라는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해당 이슈도 없고요. 모멘텀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단기 상승이 잠깐 나올 뿐이지 계속적으로 이 저점 구간대가 깨지고 있습니다. 저점 구간대 깨져가면서 지금 신저가를 그려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추가적인 더 하락도 가능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자면 680원 구간대 손절가를 제시는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이 종목 750원 단기 반등 나왔을 때 이 종목을 차라리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포트를 변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도 이 종목을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꼭 교체를 하십시오. 이거는 시장 하락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종목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진 거라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고 제가 이 종목을 변경할 수 있을 만한 대체 종목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면은 뭐 종목들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4님의 종목인데요. 자, 삼지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15,500원이고 비중이 50%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50% 조금 비중이 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지전자
일단 기업 이름만 들어도 바로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삼지전자 역시나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5G의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인데 이미 사실 좀 많이 올라간 상태라 지금 쉬어주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지난 이제 그 에이스테크니 솔리드니 내지는 대한방통신 그리고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다산네트워크 유비커스 전부 다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앞전에 5G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이 추세적인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러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 자리 15,500원. 자,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인데요. 15,500원에서 사실 이 종목을 정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도 아까 제가 이 다산네트워크 유비커스 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케이스인 겁니다. 앞전에 상승할 때 이 저점에서 선취매를 하지 못한 케이스고 고점에 매수하신 케이스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래서 추격 매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크게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앞전에 보시면 충분히 눌림목 이후에 급등의 패턴이 포착됐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사느냐, 아니면 저점에서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느냐. 자, 이 두 가지 전략을 펼칠 수 있을 텐데요. 자, 아래 하단으로 내려오다가 요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다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요 구간은 어떻게든 방어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손절가 11,500원 잡고 가셔야 되고요. 11,500원. 자, 11,500원 손절가 잡고 요 구간에서 지금 요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눌림이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눌림이 더 나올 것이고, 눌림이 나왔다가 이 종목이 13,000원 구간대를 돌파하는 순간 그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 놓으신 다음에 평단가 낮춰서 수익으로 전환하셔서 약수익이라도 꼭 바꿔서 이 종목을 빠져나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손절가는 11,500원 꼭 잡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을 어디에서 추가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좀 더 상세한 방법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온라인 방송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지금 요 종목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자, 뒷번호 1441님의 종목입니다. 자, JW 신약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매수가가 9,600원이고 비중이 70%입니다.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JW 신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즘에 이 JW 신약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당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면 이 종목의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가가 9,600원. 자, 매수가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자, 사실 앞전에 이제 급등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오고 재차 상승 나왔다가 이제 요 구간에도 역시나 수렴 삼각형 패턴 만들고 급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여기 올라갈 때 추격하는 게 아니라 수렴 삼각형 이후에 급등 패턴 나오게 되면 요런 자리에서 선침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또 올라갈 때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종목 일단은 추세적으로 이 수렴 삼각형 지지라인, 자, 보시면 전형적으로 지지라인은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단 지지 정확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8,900원 지지라인, 그러니까 8,900원 손절가 잡고 가시고 8,900원 이탈 나오지 않는다라면 좀 더 홀딩을 하시되, 저는 이 종목이 이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전고점까지는 좀 가기 힘들기 때문에
좀 짧게 잡으셔서 저는 이 종목을 10,000원 내지는 1,200원 구간까지 좀 짧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JW 신약도 사실 해당 기업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시청자분이 아마 좀 매수 타이밍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셨기 때문에 조금 결과가 생각보다는 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의외로 좋은 종목들 잘 골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타이밍을 잘 몰라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큼 종목을 많이 봐야 되고 매매 기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더킹 방송을 통해서 매매 기법을 강의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아직까지도 나 매수 타이밍이 매도 타이밍 잘 모르겠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딱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박스권 장세인 만큼 상승 종목의 숫자가 정말 제한적입니다. 그만큼 이슈가 강한 종목, 그리고 해당 기업이 차트상 급등 직전에 눌림목에 포착된 종목, 이 2가지만 있어도 여러분들 계좌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시간에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내용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온라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감을 지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